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소아재활의학과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산양 우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산양 우유는 산에 사는 양, 즉 양의 젖일까요? 또는 염소젖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염소입니다. 고우트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산양 우유라고 하면 영어로는 고우트 밀크라고 되어 있고, 산양 우유 앞에 그려져 있는 동물을 보면은 고우트, 염소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산양 분유라고 하는 것인데 앞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양보다는 염소에 가깝습니다. 고우트는 거루는 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쉽입니다. 고우트 밀크는 염소젖이 맞고 양젖이라고 하려면 쉽 밀크가 맞습니다. 양과 염소는 따라서 다릅니다. 사람과 침팬지가 다른 것과 비슷합니다. 심지어는 염색체의 숫자도 양과 염소는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양과 염소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 염소를 염소라고 하지 않고 산양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부를까요? 왜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산양 우유를 처음으로 제조해서 판매할 때 산양유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양, 쉽과 염소, 고우트를 각각 면양과 산양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중국에서의 이름을 참고해서 고우트 밀크, 염소 우유를 산양 우유, 산양유라고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12간지의 양띠는 사실은 염소띠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산양 우유는 양젖일까요? 염소젖일까요? 당연히 산양 우유는 염소젖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산양은 염소이고 고우트입니다. 산양유는 염소젖이고 영어로는 고우트 밀크라고 합니다. 양은 쉽이고 양우유가 양젖 쉽 밀크가 되겠습니다. 산양유는 염소젖 고우트 밀크이고 보시면 염소젖을 이야기합니다. 양젖도 있습니다. 쉽 밀크가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와 진실은 일반적으로 산양유는 모유와 닮은 산양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양유는 엄마의 모유와 영양 성분이 가장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식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산양유가 고우트 밀크, 염소 우유가 모유와 얼마나 닮았는지 하나하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염소 우유, 즉 산양유와 소젖, 카우밀크 그리고 모유의 성분을 비교하고 있는 표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우선 단백질에서인데 모유에 비해서 산양유나 소젖의 단백질은 약 3, 4배 높습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양도 산양유나 소젖이 모유와 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단백질의 구성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모유에는 프리바이오틱스의 하나인 올리고사카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들어있는데 산양유나 소젖에서는 그 양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칼슘과 인과 같은 전해질도 모유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백질이 산양유나 소젖 모두 모유의 3, 4배 정도 높습니다. 또한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높은 단백질 중에서도 단백질의 구성이 모유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의 하나인 올리고당도 매우 낮습니다. 또한 칼슘과 인 등의 전해질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분유가 아닌 전유, 생우유, 멸균을 했건 살균을 했건 호울 밀크나 전 산양유 두 개 모두 다 많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 전의 아기는 이러한 많은 단백질과 미네랄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젖이나 염소젖, 호울 밀크는 1세 이전의 아기의 주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염소 우유와 모유의 단백질
단백질의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유건, 염소우유건, 소젖이건 단백질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카세인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 웨이 단백질입니다. 카세인 단백질은 치즈 만들 때 이렇게 뭉글뭉글한 부분이 카세인 단백질입니다. 뭉글뭉글한 단백질을 제외한 연노란색의 액체를 유청 또는 웨이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리코타 치즈라고 아실 것입니다. 이탈리아어 리코타는 라틴어의 레코크타에서 유래하여서 다시 익힌, 재조리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리코타 치즈는 치즈를 만들고 남은 유청, 웨이 단백질로 만드는 유청 치즈입니다. 따라서 두부로 치면 비지에 해당해서 리코타 치즈는 엄격히 따지면 치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치즈는 카세인 단백질, 즉 뭉글뭉글한 커드를 넣어서 만들지만 리코타 치즈는 카세인 단백질을 제외한 웨이 단백질, 유청을 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유에서는 유청 단백질, 웨이 단백질이 60에서 70%에 해당하고 나머지 30에서 40%의 부분만이 카세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젖과 산양류 모두 이것이 반대가 되어서 카세인 단백질이 80%이고 유청 단백질이 20%입니다. 유청 단백질은 카세인 단백질에 비해서 소화가 훨씬 용이합니다. 따라서 아기의 조제 분유는 소화가 잘 되는 유청 단백질이 주된 성분이라고 합니다. 산양류의 영양 성분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엽산의 양이 모유에 비해서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커지는 특별한 형태의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적혈모구 빈혈이라는 것은 비타민 B12나 엽산 중에 한 가지 이상이 결핍되어 생기는 특수한 형태의 빈혈입니다. 따라서 산양류, 염소젖을 너무 많이 먹으면 상대적으로 엽산의 섭취가 적어지기 때문에 빈혈이 걸리기 쉽습니다. 비슷하게 소우유의 영양 성분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소젖은 철의 성분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유아기에는 성장을 위해서 충분한 양의 철이 필요한데 우유를 너무 많이 먹는 아동들은 상대적으로 철의 양이 부족해서 철 결핍성 빈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돌 전의 아동들이 조제 분유가 아닌 전 우유를 먹을 경우에 많게는 40%의 아동들이 미세하게 장출혈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출혈이 혈액의 손실을 초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더욱이나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양류와 더불어서 소젖도 다량으로 존재하는 칼슘과 카세인에 의해서 철의 흡수 자체가 억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양류도 너무 많이 먹으면 빈혈이 생길 수 있고 소저도 과량 섭취하면 철결핍성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14년에 미국 식약청 FDA에서는 표준 유아용 조제 분유의 서준 성분을 발표했습니다. 조제 분유의 단백질의 공급원은 소우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양류, 염소우유가 아닌 소우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소우유는 아기의 위장을 자극해서 미세한 장출혈을 일으키기 때문에 돌 전의 아동에게 생우유를 먹이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또한 2006년에 영국에서는 염소우유에서 얻은 단백질을 이용한 유아용 우유는 더 이상 영국에서는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어린 아이에게 생염소 우유를 먹여서 발생한 이상을 보고한 연구입니다. 이 아기는 생후 5개월에 아주 응급한 상태로 병원에 왔고 머리 MRI상에서 심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기는 차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 질환을 갖고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위에 구멍을 뚫어서 튜브를 통해서 어머니의 모유를 먹였는데
그 이후에 모유가 잘 나오지 않아서 어머니가 생 염소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기의 전신 상태가 매우 나빠져서 병원에 왔고 그때 촬영한 MRI에서 이렇게 이상소유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사냥류를 돌 전의 아동의 주식으로 먹여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생소젖을 돌 전의 아동의 주식으로 먹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냥류에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올리고당이 모유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모유의 올리고당은 소화되지 않는 영양분인데 장내의 유산균 등의 유익균의 먹이로 작용하여서 원하는 미생물군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사냥류나 소전 모두에서 모유와 비교했을 적에 이런 올리고당의 양이 적습니다. 또한 확인할 것이 사냥류 염소젖이 소화에 좋다고 하는데 염소젖이 정말로 소젖에 비해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유를 소화 못 시키는 경우에는 유당 불내성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는 우유를 잘 먹다가도 성장하면서 우유를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많은 원인이 유당을 소화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불편함입니다. 그래서 유당에 대한 불내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화가 잘 되는 우유라는 것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소화가 잘 되냐면 유당을 전혀 넣지 않고 만든 우유입니다. 유당, 락토우즈는 모유나 사냥류, 소전 모두에서 가장 풍부한 탄수화물의 형태입니다. 락토우즈에 대한 불내성이 있어서 우유를 먹었을 때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를 소화 잘 못 시키는 경우 중에서 이러한 유당 불내성뿐만이 아니라 A2 단백질의 역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A2 단백질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의 단백질은 카세인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 웨이 단백질로 나누어지고 다시 카세인 단백질은 약 5가지 종류의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카세인 단백질에 A1 베타 카세인 단백질과 A2 베타 카세인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모유를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의 베타카세인 단백질은 A2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외는 대부분의 소젖은 A2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A1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가 그런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소가 A2 단백질과 더불어서 A1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냥류 염소젖도 모유와 같이 베타카세인이 A2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젖도 마찬가지로 A2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소젖은 저지소라고 하는 종자인데 대부분의 소의 우유는 A2 단백질과 더불어서 A1 단백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디안 데시카우라는 특별한 소는 모유와 같이 A2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소젖인데도 A2 단백질만을 가진 젖소만을 엄선해서 파는 그 A2 밀크라는 것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기들의 분유도 A2 분유라는 것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타카세인의 A2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A2 단백질은 모유와 동일한 구조로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되는데 대부분의 소가 가지고 있는 A1 단백질은 이러한 우유의 소화 흡수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베타카세인의 구성으로 보면은 사냥류, 염소젖이 소젖과 비교했을 적에 모유에 더 가까운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유를 먹는 아동들이 우유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젖에 대한 우유 알레르기를 보이는 아동에게 사냥류, 염소 우유를 먹이면 알레르기가 적게 될까요? 일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젖에 대한 우유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아동들은 그 사냥류에 대한 우유 알레르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소젖에 대한 우유 알레르기가 없는 아동들도 사냥 우유에 대한 우유 알레르기를 단독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젖에 대한 우유 알레르기를 보이는 아동의 대체 우유로서 사냥 우유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젖에 대한 그 우유 알레르기를 보이는 아동들은 굉장히 큰 소젖의 단백질을 이와 같이 가수분해를 통해서 매우 작은 단백질로 나누면은 작은 단백질은 알레르기를 덜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젖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를 보이는 아동에서 사냥 우유를 먹이지는 않고 우유 단백질의 크기를 잘게 가수분해한 저알레르기 소젖이 추천됩니다. 따라서 아기가 소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거나 부모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저알레르기 분유를 선택을 합니다. 오늘은 사냥류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냥류는 고트 밀크 염소젖입니다. 그리고 사냥류가 소젖에 비해서 모유와 성분이 더 비슷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냥류는 소젖과 비슷하게 단백질과 그리고 전해질의 양이 모유에 비해서 매우 높아서 소젖뿐만이 아니라 사냥류도 모유와는 성분이 매우 다릅니다. 단백질의 조성도 모유와는 매우 다릅니다. 모유는 유청 단백질이 60에서 70%이지만 사냥우유, 염소젖이나 소젖은 청 단백질이 2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조제 분유인 경우에도 모유와 비슷하게 단백질 원이 소젖이건 사냥우유이건 유청 단백질을 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베타카세인 단백질이 그 사냥류나 모유는 A2 단백질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젖소는 A2 단백질과 더불어서 A1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사냥류가 모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도 A2 밀크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유에 풍부한 그 올리고사카라이드라고 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사냥류나 소젖 모두에서 모유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프리바이오틱스가 사냥류가 그 소젖에 비해서 조금은 높습니다. 사냥류가 소젖에 비해서 우유 알레르기를 덜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젖에 대한 우유 알레르기를 보이는 아동에서 사냥류가 대체 용품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소젖의 단백질의 크기를 가수분해해서 매우 작게 해서 알레르기를 적게 하는 저알레르기성 우유를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냥류를 선택하거나 소젖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개인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양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리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소젖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다고 하면은 카우밀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사냥류가 더 입맛에 맞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하면은 사냥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 우유나 소젖 모두 돌 전의 아동의 주식으로 사용해서는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우유는 소젖이건 사냥류이건 간에 유전자 변형 생물을 사료로 사용하지 않는 우유가 좋은 우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염소건 젖소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연 방목돼서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생산하는 우유가 좋은 우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달걀을 살 때도 목초를 먹고 자란 달걀, 그리고 우리에 가둬놓지 않고 자연 방목해서 자라난 닭이 생산한 그 달걀을 선호하는 것처럼 좋은 염소 우유, 좋은 젖소 우유라는 것은 유전자 변형 생물을 사료로 사용하지 않고 가격에 신경을 쓰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유기농 우유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냥류 염소 우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